오늘 강의는 지난주까지 기본적인 목조 건축이나 목조 주택의 기본 이해에 대한 설명과 전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연 목조 주택이 어떤 것이냐, 어떤 재료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냐를 갖고 한 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하고 이 교육을 진행하는 그것은 목조 주택 중에서도 목조 건축 중에서도 경골 목구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전통 건축의 기둥보 구조가 아닌 이 경골 목구조에 대한 이해. 경골 목구조라는 것은 라이트웨이트 우드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나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보시는 이 작은 나무에 의해서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 건축은 한옥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큽니다. 큰 기둥과 큰 대돌보지만 이 경골이라는 것은 작은 목재로 이루어졌다. 구라파의 모든 건축도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거의 다 포스트 앤 빔이었습니다. 기둥보 구조가 보스톤이나 뉴욕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다가 1800년 후반에, 한 1880년 정도 후반에, 지금부터 한 150년 전, 이 당시에 시카고의 한 목재상이 집을 짓는데 너무 큰 나무들을 쓰게 되니까 작은 나무가 쓰여지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안한 것이 큰 나무 대신에 이 작은 나무를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해서 하나의 경골이라는 집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이 경골 목구조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골 목구조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요 간격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간격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 간격에 의해서 여기에 덮여지는 판재의 두께가 결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경골 목구조가 갖는 가장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골 목구조의 특징은 무엇이냐? 경골 목구조의 특징은 첫째는 가변성이다. 가변성과 응용성이다. 포스트 앤 빔이라는 이런 집은 한번 지어지고 나면 우리 한옥이나 이런 집들은 이 대들보 한번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붕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경골 목구조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골조의 기둥 하나 정도는 빠지더라도 구조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만큼 이 가변성과 응용성은 결국은 이것이 공장화될 수 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현대는 모든 것이 산업화입니다. 모든 생산이 시스템화되어 가지고 이것이 산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공장화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경골 목구조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 실제 사례로 많은 분들이 목조 건축주택에 살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옛날 연료비보다는 연료비가 한 30% 이상 절감된다. 그 이유는 이 경골 목구조라는 것은 이 벽체 사이에, 벽과 벽의 벽체 사이라는 것은 이런 벽이 서 있는, 이 벽이 있는 경골,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이에 단열을 넣는 거다. 단열재는 어떤 종류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옛날의 솜 이불과 같습니다. 요사이는 그것이 카시미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은 목화 솜 이불과 같이 단열을 넣음으로써 이 단열성은 어느 건축에서 비해서도 가장 높습니다. 첫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경골목구조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졌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우주선이 그 시스템을 같이 활용하고 있다. 그 얘기는 비행기에는 실내 온도 23도에 외부 온도 마이너스 40도입니다. 비행기가 약 60도 차이에서 쾌적 실내를 쾌적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단열성이 높습니다. 목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래스카나 카나다의 중부에 있는 매니토바, 위니펙이라는 에드몬턴이라는 하면 겨울에는 마이너스 30도가 옵니다. 그래서 실내는 23도, 24도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가장 문제되고 있는 오일 쇼크라든지 기름값의 상승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 단순한 집의 어떤 형태나 디자인이나 사용보다도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라는 것은 바로 이 목조주택의 경골목구조가 갖는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교재에서도 나오겠지만 나무는 불에 잘 탄다. 약하다. 그래서 조금 다음 페이지 나오면 나무의 그 장점과 단점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나무는 불에 약하다. 그렇지만 이것을 석고보드, 내화석고보드라는 재료에 의해서 1시간의 내화 성능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교육 거의 마지막쯤 되면 이 정도에 대한 그 법령과 상세한 것을 보여드립니다.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 목조 공동주택, 아파트가 3층, 4층은 다 아파트입니다. 그 사람들도 불에 타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시험에 의해서 1시간 내화 성능이 검증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령에서도 이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경제성이다. 결국 경골목구조의 특성은 경제성이라는 것은 일반 콘크리트나 일반 조적조나 일반 건축물을 짓는 것에 비해서 이 목조를 지을 때는 시간이 한 30%가 절약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비가 오더라도 일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결국 공기의 공사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인건비가 절약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산업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재료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절약되고 있다. 그리고 이 자재의 모든 자재의 모듈화에 의해서 이 건축이 시스템화되고 산업화가 가능하다. 지금 한국건축선진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옥의 산업화가 가능할 건가? 그 한옥의 산업화라는 것은 바로 시스템이 없은 시스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산업화가 되질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이 경골목구조의 이 나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보시면 정말 이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거구나. 그런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많은 그 경골목구조의 특성 중에서도 물론 친환경적이라는 요소를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재료에 비해서
그 생산 과정이나 또한 이 목조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기질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것은 친환경적이다. 자, 그러면 경골 목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경골 목구조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하나는 플랫폼 컨스트럭션, 하나는 balloon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플랫폼 구조와 balloon 구조로 나눈다. 이것은 조금 여러분들은 그 교재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플랫폼 구조라는 것은 플랫폼이라는 것은 판입니다. 바로 이 교탁처럼. 1층에 기초에서 1층에 벽체를 세우고 벽체 위에다가 바닥을 설치하고 다시 2층에 벽체를 세우고 3층이면 3층에 다시 바닥을 설치하고 3층이 없는 2층 집이면 여기에서 지붕을 설치하는 겁니다. 바로 이 층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지금 목조 주택이 지어지고 있는 90% 이상은 다 이 플랫폼 구조입니다. 이 구조의 특징은 단위 벽을 작업할 수 있다. 벽이 작은 높이가 천정 높이가 2.4m면 2.4m 높이의 벽을 하나씩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작업의 용이 작업의 공장화, 공장에서 벽을 만들어서 이동해서 현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이런 반면에 벌룬 구조라는 것은 풍선이라는 말이죠. 그것은 1층과 2층의 벽체를 먼저 설치하고 2층까지 벽체를 먼저 설치하고 2층 바닥을 나중에 갖다가 구조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갖다가 끼우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장점은 한 번에 벽체를 외부 벽체를 다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일부 1, 2층을 노출했을 때 바로 이 벽 구조에서는 balloon 컨스트럭션이 허용됩니다. 그렇지만 이 balloon은 이 벽체가 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약 5m 가까이 되는 벽체 길이기 때문에 작업에 공정상 힘도 들고 자재도 긴 자재를 써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끔 많은 부분들은 오히려 이 부분이 목조주택에서 1층과 2층 사이를 노출해서 거실에서 노출해서 보일 때 이 부분이 balloon 구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조주택은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배경에서는 여러 가지가 용어나 단위나 여러 가지가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물론 지난주 강의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가 첫째 과제가 용어 해설입니다. 용어 해설이라는 것은 일단은 목조 주택이나 목조 건축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거기서 쓰고 있는 용어가 다릅니다. 건축 용어지만 그것은 우리한테 지금까지 듣지 못한 많은 영어의 용어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바꾸고 있지만 현재 현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어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이스트다.
우리 말에는 영어에서는 JOIST라는 조이스트다. 현장에 가면 야 조이스트 12피트짜리 카테가 가져와.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조이스트라는 것이 바로 장선이 됩니다. 바로 이런 중요한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용어 해설 과제를 나누어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린 겁니다. 그러면 경골 목구조의 단위는 크게는 미터법이 있고, 미터법이라는 것은 미터죠. 센티미터가 있고 밀리미터가 있는 이런 미터법과 또 하나는 임페리얼법입니다. 지금 북미에서만 쓰고 있고 일부 지금 전 세계에서 한 4-5나라밖에 쓰지 않는 이 단위가 임페리얼법은 뭐냐면 인치, 피트. 물론 무게로 따지면 파운드가 있고 우리는 그람이 있고, 이 경골목 구조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부터 시작했는 어떤 공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임페리얼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한국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를 이것은 미터법으로 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현장에서는 그냥 임페리얼법이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 인치 피트에 대한 이해를 조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뿐 아니죠. 면적은 여기는 이 전 미터법 전에는 뭡니까? 평이죠. 여기는 스퀘어 미터죠. 여기는 스퀘어 피트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는 평을 쓰지 말고 107 스퀘어 미터를 쓰라. 약 33평이다. 약 120 스퀘어, 1200 스퀘어 피트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끔 혹시나 여러분들이 동남아나 일부 동남아도 쓰고 있지만 주로 미국이나 카나다나 이런 데 가서 아파트를 살려면 몇 평인지 모릅니다. 아, 이건 1200 스퀘어 피트입니다. 이거는 900 스퀘어 피트입니다. 요 차이에 대한 이해만 그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빨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단위만 무게나 부피나 이런 것은 교재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 중에서는 길이 단위, 인치라는 게 있습니다. 인치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인치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니까. 왜? 여러분들 허리가 인치입니다. 허리가 36, 다이어트를 조금 해야 되죠. 뭐 남자들은 괜찮지만 여자면 그건 조금, 이 길이가 인치고 인치보다 큰 것이 피트입니다. (1인치는) 약 2.54cm고 1피트는 약 30cm입니다. 이렇게 환산을 하면 1피트는 12인치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미터법은 지금까지 보신 우리가 쓰고 있는 미터법은 10진법이라 그래요. 10에 의해서 나누어집니다. 10이나 100이나 1000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 인치 피트법은 12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1피트가 12인치이기 때문에 이 인치와 피트의 관계는 1피트가 30cm다. 1피트는 12인치다. 이것이 1인치입니다. 그런데 건축에서는 점을 2개 찍습니다. 피트는 점을 하나를 찍습니다. 설계 도면에서 나올 때는 이 인치를 가지고 다시 반을 나누면 0.5인치가 돼야 되는데 0.5인치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2분의 1인치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료를 이해하실 때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그 반은 0.25라 그러지 않고 4분의 1인치라 그럽니다. 또 반은 1인치의 반은 2분의 1인치요, 2분의 1인치 반은 4분의 1인치요, 4분의 1인치의 반은 18분의 1인치다. 계속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보통 32분의 1인치까지가 목조 건축의 재료에서 쓰여지고 있는 치수입니다. 어떤 재료는 32분의 23인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수학 잘못하면 이게 참 어렵겠는데? 32분의 23.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옛날에는 32분의 24인치 두께였습니다. 어떤 이 목재의 두께나 뭐 합판이나 무슨 두께가 옛날에는 32분의 24인치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4분의 3인치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거의 이 두께 정도 되는 4분의 3인치 정도의 어느 날 이 목재의 두께가 32분의 1인치를 줄였습니다. 구조적인 강도는 그냥 유지하면서 32분의 1인치를 줄임으로써 두께가 32분의 23인치가 됐다. 제가 이것을 놀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산업체에다 질문을 했어요. 야, 그럼 복잡하게 이렇게 하니까. No. 32분의 1인치, 약 0.7mm를 줄임으로써, 두께를 줄임으로 해서 이윤 창출이 수천억이랍니다. 똑같은 두께가 아닌, 두께가 이 두께에서 이 두께를 줄이더라도 어떤 강도는 똑같이 유지시키는 겁니다. 지금도 이것을 32분의 22인치로 줄이기 위해서 연구비를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이 나무를 갖고 다루는 거지만 현대 과학입니다. 경제와 어떻게 하면 가장 경제성이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1인치는 1피트는 12인치다. 1인치는 약 2.5cm고 1피트는 약 30cm다. 하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중요한 부분만 좀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짧지만 면적도 우리가 일반적인 면적에서 평은 그냥 이해를 하시고 잘 아시니까 스퀘어 미터와 스퀘어 피트 이것은 1 스퀘어 미터는 약 10.76 스퀘어 피트입니다. 1 스퀘어 미터는 이 정도 되겠죠. 스퀘어 피트라는 건 1피트가 30cm니까 이런 30cm.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피트라는 단위가 우리나라의 거의 자하고 비슷합니다. 한자, 두자, 색자, 널자. 이 피트가 커져가지고 크게 되는 3피트가 되면 이것을 야드라 그럽니다. 이 야드라는 것은 우리 전통의 단위에서는 마라 그럽니다. 치마, 한마, 두마, 세마, 천마가 바로 이 야드에 비슷한 치수입니다. 그 얘기는 그 옛날에는 동서양이 같은 유럽과 동양이 같은 단위의 용량을 써왔다. 저는 그렇게 충분히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있는 교재에 있는 부피는 부피에서는 목재는 보통 사이라고 많이 쓰고 있고 지금은 큐빅미터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정식은 큐빅미터인데 외국에서 올 때는 보드피트라는 게 있습니다. 보드피트는 다음 시간에
이 목재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때 제가 보드 피트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1보드 피트가 0.72 그 사이다. 이런 것은 교재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